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냐? 너 얼마 전에 나 몰래 보험도 들었잖아. 부모 몰래 그 짓을 해놓고 지금 여기서 큰 소리야? 그건 잘못했어요. 근데 그건 그때 일이고, 한 가정의 식탁 위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그날은 축하보다 훨씬 뜨겁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죠.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듯한 자식들. 오랜 시간 쌓여온 작은 금이 결국 한순간에 크게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우리가 쉽게 놓치고 사는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이름은 김정희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남들이 보기엔 참 부러운 노후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64, 두 아이는 다 결혼해서 제 몫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편 사업을 돕고 집안 살림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조금 무리해서 상가 건물을 하나 마련했고, 그 건물 월세 덕분에 지금은 건물주로 살고 있죠. 남들은 늘 말합니다. 정희 씨는 참 좋겠다. 나이 들어도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걱정이 없잖아.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뭐 덕분에 편하게 지내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불안이 아주 작게 스며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과 저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봄이면 미나리와 냉이가 나란히 쌓여 있고, 여름이면 참외와 복숭아의 노란 빛이 유혹을 합니다. 가을에는 햇밤과 대하가, 겨울에는 김장철 배추와 무가 쌓여 있죠. 시장 골목에 들어서면 저는 괜히 발걸음을 늦춥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손을 잡고 시장을 돌던 그때의 기억이 스치거든요. 남편은 시장 한켠 파전 부침개 냄새를 맡으면 꼭 말합니다. 정희야, 여기 막걸리 한 잔 하고 갈까? 저는 웃으며 대꾸합니다. 당신 간도 안 좋으면서 또 한 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이 맛이 사는 재미지 하며 멋쩍게 웃습니다. 이런 대화가 늘 반복되죠. 시장 안은 반가운 얼굴들로 가득합니다. 김이모네 반찬 가게 앞에서 오늘은 새우젓간이 딱 맞다는 얘기를 나누고, 박 아주머니네 과일 가게에선 복숭아는 달고 딸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장바구니는 금세 무거워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느려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오후엔 자식들이 옵니다. 큰아들은 아내와 함께 손주까지 데리고 오죠. 둘째 딸은 아직 애가 없어 조용하지만 늘 시끌벅적한 주말입니다. 식탁에는 시장에서 사온 음식과 아침부터 준비한 반찬이 가득합니다. 엄마, 이 김치 진짜 맛있다. 아휴, 장에서 사온 무가 좋으니 맛이 나는 거지. 식탁 위는 웃음소리와 젓가락 소리로 꽉 찹니다. 그런데 웃음 속에도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큰아들이 뜬금없이 엄마, 다음 달에 이사 가는데 전세가 조금 모자라네. 혹시 이 말을 꺼낼 때 저는 그저 웃으며 그래,
아빠랑 얘기해보자. 하고 넘어갑니다. 둘째 딸은 말은 안 하지만 직장 생활 얘기 속에 늘 돈에 관한 고민이 묻어납니다. 남편은 모임이 끝나고 한숨을 쉽니다. 애들이 아직도 제 발로 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저는 애써 달래듯 말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 조금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덮고 넘어가지만 마음 한구석엔 무언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TV를 켜고 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잡지를 봅니다. 겉으론 평온합니다. 하지만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아주 얇은 얼음판 위 같다는 걸요. 아무 일 없는 듯한 나날이 계속되던 그 시기, 저는 몰랐습니다. 작은 균열이 이미 제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번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달걀을 지지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석 달이나 밀렸다고? 이게 말이 돼? 남편은 매달 월세 날짜만 되면 건물 관리인에게서 오는 보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뜨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후라이팬을 불에서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씩씩대며 휴대폰 화면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2층 옷가게에 석 달째 월세가 밀렸대. 장사가 어렵다느니 뭐라느니 핑계만 대잖아. 남편 성격을 저는 잘 압니다. 이런 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전화부터 해봐요. 남편은 잠시 씩씩거리다 바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껏 작아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요. 조금만 시간만 더 주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만 더 주세요? 벌써 석 달이나 지났잖아요. 장사 안 되면 정리해야지. 우리도 사정이 있거든요. 저는 옆에서 손짓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일단 이번 달까지만은 들어주는 게 어때요? 상황을 조금만 지켜보죠.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입니다. 다음 달도 밀리면 바로 계약 정리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편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건물 관리하기 싫다니까. 사람 좋게 굴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야. 저는 조용히 남편 앞에 커피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직 건강하니 이런 일도 감당하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남편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지만 얼굴의 찌푸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전세 계약이 조금 모자라는데 혹시 아버지께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시기에 돈 얘기를 들으면 더 예민해질 게 뻔했거든요. 내 사정은 알겠는데 아빠가 요즘 건물 일로 신경이 날카로워서 내가 잘 봐서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월세 연체에
자식의 돈 부탁까지 이런 일들이 자꾸만 겹치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다시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연체되는 집이 생기면 진짜 건물을 팔아야 하나 고민된다니까. 저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나중에 정말 정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상이 그대로였지만 이게 아마 우리 노후의 균열이 시작되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불안이 가슴 한쪽을 서서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월세 연체 문제는 겨우 한숨 돌렸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 달 말 1층 카페 세입자가 장사를 접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여보, 1층 카페에서 나간다네. 다음 달 말에 바로 비운대. 남편은 관리인에게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건물 공실 2개 되는 거야? 그렇죠. 2층 옷가게도 아직 월세 제대로 못 내고 있으니 남편 얼굴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공실이 한두 달만 가도 큰 손해입니다. 평소라면 금방 새 세입자가 들어오겠지만 경기 침체로 상가, 임대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상가 매매가 괜찮습니다. 현금화하셔서 다른 투자하시는 게 어때요? 요즘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다들 갈아타세요. 남편은 바로 전화를 끊었지만 저녁 식탁에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다들 건물 팔라고 달려드는 거지? 뭔가 이상해.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여보, 건물은 급하게 파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지켜봐야죠.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옛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입니다. 형님 건물 처분하시면 제가 수익률 10% 넘게 보장되는 투자처를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건물 진짜 팔 생각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은. 그런데 계속 공실이 생기고 월세가 밀리면 나도 생각이 복잡해지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예민한 성격이라 이런 제안이 쌓이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둘째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혹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딸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 보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냥 아버지 몰래 들어놨어요. 큰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 달 보험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서 저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내가 이번 달 건물 관리비에서 조금 빼서 처리할게요. 대신 다음 달부턴 조심하고요. 엄마, 미안해요. 절대 아버지 귀에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딸을 보내고 혼자 가게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쪽에선 건물 공실, 한쪽에선 수상한 투자 제안, 또 한쪽에선 자식의 조용한 부탁.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듯 보이는 우리 노후였지만 그 속에서는 서서히 갈등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부엌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하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그 불안은 이제 분명한 그림자를 가진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은 매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간단하게 전화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큰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온다고 했고, 둘째 딸도 퇴근 후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직접 케이크를 사오겠다며 나섰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을 서성이며 장을 보고,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쳤습니다. 10수년 동안 해왔던 일이지만 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도 오늘은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니 힘을 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손주가 두 팔로 꽃다발을 안기며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피곤함이 싹 가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런 것도 다 준비했네. 고맙다, 정말. 큰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작은 거예요. 생일이니까. 저는 봉투를 손에 쥐고도 마음 한쪽이 묘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사랑하는 아내,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어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걸 준비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제대로 챙겨주네. 당신도 고생이 많잖아. 오늘만큼은 편히 웃어요. 해가 질 무렵 둘째 딸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손에는 작은 와인과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즐기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왠지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 샐러드, 밑반찬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성냥으로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까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올해는 우리 가족에 큰 탈이 없게 해주세요. 노래가 끝나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박수와 웃음 속에서 잠시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미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1층 카페는 이제 완전히 비었죠. 남편은 잠깐 멈추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 세입자 찾는 중이다. 큰아들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임대 조건을 조금 낮추면 빨리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순간 공기가 살짝 서늘해졌습니다. 둘째 딸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건물 얘기 말고
엄마 축하만 하죠. 오늘 주인공은 엄마잖아요.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늘은 넘어가자. 그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상가 관리 힘드시죠? 주변에서는 다들 건물 팔고 현금화 하시던데 혹시 생각은? 남편이 멈칫하며 며느지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은 황급히 말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오해 마세요. 그냥 요즘 시세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케이크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 속에서 묻혀있던 대화들이 하나씩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분위기 오늘은 조용히 끝나지 않겠구나. 그 순간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여전히 가득했지만 젓가락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케이크 칼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힘드실까 봐서요. 요즘 세입자도 빠지고 관리가 쉽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큰아들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괜한 오해 마세요. 그냥 요즘 시세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예전에 사업한다고 빌린 돈 아직 못 갚았잖아. 그 얘기는 쏙 빼고 또 돈 얘기부터 꺼내는구나. 큰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실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엄마 생일인데. 아니, 여기서 꺼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못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부엌 쪽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둘째 딸은 시선을 접시로 떨어뜨린 채 말없이 물만 들이켰습니다. 저는 급히 대화를 막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은.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너, 내 동생도 알지만 내가 몇 번을 도와줬니? 그런데 이번엔 전세 보증금이라니. 집을 왜 형편에 맞춰 잡지 않는 거야? 참고 있던 큰아들이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손 벌리고 싶어서 벌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사업 정리할 때도 저희한테 투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그걸 다 잊으신 건 아니죠.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굳게 닫혔고 둘째 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오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오빠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말할 자격이 있어. 보험은 어떻게 된 거야? 나 몰래 드러났다면서.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건.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모든 답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번졌습니다.
당신까지 나한테 숨기는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보, 누군가가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시야는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며 소리가 멀어졌고 저는 그대로 의자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식탁 위의 웃음과 말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귀에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희미한 빛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낯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서서히 눈을 뜨니 보이는 건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옆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신 들어요?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남편의 손끝은 차갑고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 강하게만 느껴졌던 그 손이 이렇게 불안하게 떨리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궁금함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일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 밑에 깊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을 보았습니다. 여보, 제가 미안해요. 생일날 그 난리를 치고. 그 말은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스스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둘째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좀 놀라서 쓰러진 거라잖아요. 아빠랑 우리 때문에. 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히 그날 그런 얘기를 꺼내서. 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좀 예민했던 거지. 다들 마음이 있어서 한 얘기잖아. 남편은 며칠 동안 병원에 오가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집에서 끓인 미음을 가져오고 점심이면 의사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제 곁을 오래 지켰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잠깐씩 졸다가도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요. 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눈 좀 붙였다가 보면 되니까. 아이들도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평소처럼 전화가 오면 직설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병실에 와서는 잡다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요. 하루는 병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병실에서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남편에게는,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는 병실 밖은 늦가을 햇살이 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조용히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퇴원 전날 밤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이번엔 진짜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조금만 더 차분하게 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 조금씩만 차분해지면 돼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죠. 하지만 제 마음 한켠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렇기에 저는 이 병원에서의 시간을 더 단단히 마음속에 새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야겠다. 퇴원하던 날, 늦가을 바람이 병원 현관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제 짐을 챙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퇴원하고 나서는 좀 천천히 지내요. 당분간은 쉬면서.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분간은 집에서 조용히 지낼게요. 집에 돌아오니 병원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기 불이 깜박였고 우편함에는 공과금 고지서와 각종 안내문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남편도 건물 관리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이들도 전화를 해도 조심스럽게 안부만 묻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지 보름쯤 지났을까요? 저녁 무렵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요.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계약 관련해서 제가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손해를 일부 제가 메꿔야 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돼? 한 500만 원 정도 아니, 아마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짐했던 제 결심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한테는 말했니? 아니요. 그래서 엄마한테 먼저 전화한 거예요. 아빠는 절대 화내실 테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가을 해가 천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평온한 시간, 그때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무조건 도와주는 방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는 아무도 변하지 않아.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둘째가 이번에 회사에서 실수를 했대요.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야? 병원에서 당신 쓰러진 이유를 모르는 건가? 이젠 정말 안 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단호하게 얘기하려고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는 못해요. 다음 날 둘째 딸을 불러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화나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그래야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어. 우리가 계속 손 벌리게 두면 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져.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 해요. 애들도 이제 자기 삶을 책임질 나이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선을 그을 때가 됐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결심했던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새로운 일들에 대한 불안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둘째의 금전사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몇 년 만에 다시 해외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만 살다간 우리 평생 후회하겠어요. 잠깐이라도 다른 공기 좀 마셔야지.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마음이 쉴 틈이 없었으니 이번에는 조금 멀리 다녀와요. 여권을 꺼내고 여행사의 견적을 문의하고 여행지 영상을 찾아보는 시간이 오랜만에 설레었습니다. 남편도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노트북 화면을 보며 여기 호텔 전망 괜찮네. 일정이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행 출발을 보름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건물 관리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남편이 전화를 받자 잠시 후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3층 세입자가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다고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은 바로 차를 몰고 건물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번엔 직접 안 갈 거예요. 관리인한테 맡깁니다. 우리가 떠나면 그 사이에 임대 문의받을 거고, 그건 관리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정말 안 가도 괜찮을까요?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앞두고 또 거기에 휘말리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못 벗어나요. 이젠 놓을 건 놓아야죠. 예전의 남편이라면 이런 태도가 상상도 안 됐을 겁니다. 늘 모든 일을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관리인에게 상세한 메모를 남기고 여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여권 사진을 다시 확인하고 캐리어를 꺼내면서도 얼굴에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보, 이젠 진짜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건물 문제는 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 남은 인생은 전부 그 문제로만 끝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 둘째의 사고,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우리 부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행 다녀오면 나 진짜 확신할 것 같아요. 뭘 붙잡고 뭘 놓아야 하는지. 저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봅시다. 출국 당일 아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묘한 설렘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처럼 손에 여권을 꼭 쥔 채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공항 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예전에는 일 때문에 오느라 정신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창밖에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순간 남편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작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고민하던 건물 문제, 자식 문제도 결국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걸요. 여행지는 늦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곳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이국적인 건물과 느긋한 사람들의 표정이 가득했고, 시장에는 다양한 향신료, 냄새와 색색의 과일이 넘쳐났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보, 이 꽃길 좀 봐요. 우리 동네에선 보기 힘든 풍경이네요. 저는 웃으며 그의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행 내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호텔 근처 카페에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고, 낮에는 강가를 따라 산책을 하거나 작은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밤에는 현지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와 보니 알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살았는지. 늘 건물, 돈, 애들 문제에 매달리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돌보지 않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남은 시간은 우리 몸과 마음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야 해요. 그게 결국 애들한테도 더 좋은 길이에요. 여행 막바지 작은 해변 마을에 머물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건물에 목매지 말아요. 임대 문제나 관리 문제는 관리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데 더 신경 써요. 저는 바다 위로 번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노후의 진짜 부는 결국 건강과 평온이네요. 그걸 지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요. 여행에서 돌아온 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의 공기가 낯설 만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짐을 들고 집으로 향하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보, 집에 돌아오니 참 편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여행도 좋았지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또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집 안은 여행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이제 건물 관리 일정이나 임대 계약일만 빼곡히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은 글씨로 등산, 수영, 복지관 모임 같은 일정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전세 갱신이 있었어. 예전 같으면 남편은 바로 답을 주거나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 계획이 있어.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봐라.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도 한 번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돼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예전에 못 드린 거 조금 가져왔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기쁜 일이야. 남편과 저는 주 3회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요가와 수영을 시작했고 남편은 탁구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가끔은 함께 등산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건물 문제에 매달리는 일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복지관에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노후의 진짜 부는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우리가 여행에서 이미 느낀 거잖아요. 남은 시간은 건강과 평온을 지키는 데 쓰면 돼요. 창밖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의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건강입니다. 그걸 지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평온을 천천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부는 마침내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래도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식과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선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혹시 나중에라는 말로 자신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